2차 방정식은 이런 거죠. 그 목적이 참과 거짓, 참을 나타내는 이 녀석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는 걸 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함수는 뭐냐면 x와 y 값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그래프, 좌표 평면에 나타내니까 그래프가 되더라 하는 건데,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둘 사이에도 관계가 있더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 2차 함수에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라고 하는 게 그 관계의 매개체,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 개념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의 절편이라고 하는, 여기는 절편이 없잖아. 이 개념은 바로 2차 방정식의 뭐와 같다? 실근. 얘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실수인 근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더라. 그래서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는 함수에서는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 방정식이라고 뒀을 때 얘를 는 0이라고 뒀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개념이 되면서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2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에 접했어요. 2차 함수가 x축에 접했다 라는 이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인데 실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근이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뭘 설명해 주고 있냐?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더라. 원래의 목적은 2차 방정식은 해와 근을 구하기 위한 거고, 함수는 좌표 평면에 그 구해진 해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함수는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어떤 경향을 나타내서 사회나 자연이나 경제계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만든 이후에 아마 19세기 초반인가 18세기 후반인가, 그런데 그때의 수학자들의 그룹을 해석학파라고 얘기해요. 해석학파.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 하면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를 써서 숫자를 대신하는 식을 만들어서 대수식이라고 하는데, 식을 만들어서 해와 근을 구해주는 솔루션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수학자들을 대수학파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해를 찾는 게 끝이야. 해를 찾으면 나는 퇴근이야. 자, 대수학파들이 퇴근하고 나면 해석학파들은 뭐 하냐 하면 그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본 거야. 뚜뚜뚜뚜뚜뚜뚜 나타내 보니까 직선이 되네. 좌표 평면 위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나타내 보니까 이 포물선이 되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니까 반비례식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해석학파라고 얘기를 해요. 대수학파는 좀 옛날부터 있었고요. 해석학파는 최근에 나온 수학적인 그룹이에요. 자, 방정식과 함수는 사용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뭘로? x절편, 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판별식을 보면 우리가 이 식의 판별식을 조사해 봤을 때
0보다 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네. 여기가 d가 0이면 x축에 접하겠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fx가 ax제곱 bx 더하기 c 혹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이 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했을 때 자,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d가 0보다 크면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데 얘가 이제 여기 뒤에다가 는 0을 붙여주면 fx는 0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되네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누구랑 누구예요? 알파와 베타가 해가 되는 거고 이때의 해는 중근 알파가 되는 거고 이때는 해가 없어서 허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차 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거 2차 함수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냐 하면 땡땡땡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땡땡땡. 자, 우리 초성놀이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대칭성이라는 거예요. 대칭성. 대칭을 하려면 대칭에 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대칭축이라고 하죠. 대칭축은 x는 p,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와 같다. 여기가 대칭축이 되더라. 그럼 대칭축이 되면 어쩌라고? 잘 봐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점에서 만났어요. 알파와 베타라는 점에서 만났어요. 오케이. 만났으니까 요 P라고 하는 점은 얘와 얘의 무슨 점이죠? 중점. 가운데 있는 중점이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돼요? P가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x절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2를 하면 항상 뭐와 같아? 대칭축의 x좌표와 같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고 얘는 또 2차 방정식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해였는데 두근의 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개념이 하나 더 확장됩니다. 지금까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을 다뤘죠. 이제는 어떤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도 하나의 직선이지만 그런 직선 말고 보다 더 일반적인 직선 1차 함수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 해요. 샘플 예제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요렇게 될 거고요.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되더라. 실제로 그려보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만나더라. 자, 두 그래프의 어떤 거? 교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점의 xy 좌표, 이 좌표와 이 좌표, 여기는 어디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얘와 2,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좌표는 바로 이 방정식의 뭐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자, 개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는 바로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의 뭐가 되더라? 해가 되더라. 그래서 x좌표를 찾고 싶다면 y가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 더하기 1을 넘겨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x는 2,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얘와 얘의 연립 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된다 라는 거예요. 해가 된다.
그래서 방금 배운 개념을 조금 이제 거꾸로 역이용을 할 텐데, 어떤 포물선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 y를 소거하는 이유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교점에 x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얘라고 두고 오른쪽으로 넘겨준 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죠. 여기가 2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자,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서 포물선과 직선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D가 0이면 이 방정식의 해는 중근이 되면서 얘와 얘는 어떻게 된다? 접한다.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서 만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일반화시킬 겁니다. y는 fx라는 식이 있어. y는 gx라는 식이 있어. 이 fx는 원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 3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분수 방정식일 수도 있고 무리 방정식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방정식일 수 있어. gx도 마찬가지야. 그랬을 때 fx는 gx라고 두잖아요. gx가 넘어오잖아요. fx-gx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 만들어질 텐데, 얘의 해는 바로 이 두 그래프의 뭐와 같다? 교점과 같다. 특히 그 중에서 이 fx가 2차식일 때, 그리고 gx가 1차식일 때, 2차와 1차인데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식이 돼?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얘의 판별식을 조사해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네. 얘가 0이면 접혀서 한 점에서 만나네. 얘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의 결론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표현이 다소 좀 딱딱한데, 쉽게 얘기하면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2차 함수 개념을 데리고 와서 찾아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있으니까 x축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니까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해요. 두 근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2라는 수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F2라고 하는 거, F2 얘가 경계에서 Y의 부호라고 하는데, F2의 값은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죠. 만약에 F2가 0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F2가 0이라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해가 여기 알파 하나랑 여기 베타 있는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랬는데 여기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F2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선생님? F2가 0보다 작으면 그 얘기는 함수가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F2의 값이잖아요. F2가 음수가 되죠. 자, 음수가 되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면서 모두 2보다 크다 그랬는데 하나는 2보다 어떻게 돼요? 작게 되죠. 그래서 모두 2보다 크려면 요 F2라는 값이 0보다 크면 돼요. 선생님, 그럼 1번하고 2번만 만족시키면 전부 다 2보다 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은 어떨지 한번 봐봐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혹은 한 점에서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났죠. F2의 값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커요. 그랬는데도 해는 2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해. 세 번째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축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 세 번째 조건.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얘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바꾸거나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꾸면 여기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런 표현이 바뀌니까 축의 방정식은 하나 외워놓읍시다. 이 축이 2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축이 2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두 근은 모두 2보다 큰 거예요. 자, 이 주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건들. 얘는 판별식이 나와서 D는 0보다 크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야 돼. F2의 값도 0보다 크다. 부등식을 다뤄야 돼. 축이 2보다 크다. 부등식을 다뤄야 돼.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두 개의 근이 모두 두 개의 근이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이 존재한데 첫 번째 조건 뭐?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겠어. 모두 2보다 작다 그랬어. 2보다 작다.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F2의 값은 양수여야겠네요. 세 번째 여기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보다 작아야겠네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 자, 이제 2가 두 개의 근 사이에 있다. 그림으로는 딱 이 그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2가 두 개의 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만 따져주면 돼. 뭐 F2가 음수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조건 다 만족해. F2가 음수면 두 점과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지. 이건 안 따져도 돼. 축은 상관없어. 축이 2보다 크든 2보다 좀 작든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 근이 어떤 기준값, 이걸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 여기서는 2가 바로 경계예요. 어떤 근이 경계의 오른쪽에 있다. 경계의 왼쪽이 있다. 아니면 두 근 사이에 이 경계가 존재한다. 라는 디테일한 문제를 물을 때에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육상으로 따지면 허들, 첫 번째 허들, 두 번째 허들, 세 번째 허들, 1번 넘고 2번 넘고 3번 넘고 세 가지를 넘어야 돼. 첫 번째는 두 근에서 판별식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경계에서 y값의 부를 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구? 축의 위치에 대한 허들을 세 가지를 넘어야 돼. 그리고 조건이 D에 대한 거, FT에 대한 거, 축에 대한 거.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근의 분리 1번 뭘 따져야 돼? 판별식 D. 2번 뭘 따져야 돼? F 알파. 3번 뭘 따져야 돼? 축을 따져야 돼. 이 세 가지를 모두 따져주는 건 1번과 2번의 경우이고 3번은 2번만 따져주면 되겠어요. 이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주제이고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핵심 연결고리 뭐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교점이 생기더라. 축과 교점이 생기더라. 그지? 교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해라고 하는 개념 혹은 절편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들을 연결해 주는 건 바로 누구였죠? 바로 판별식 D가 이것들을 연결해 주고 있었어요.